52번 층화 표집에 대한 생각으로 틀린 것은 층화는 우리가 확률이다. 그런지 알고 있죠. 확률 1번 중요한 집단을 빼지 않고 표본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맞죠? 동질적 대상은 표본의 수를 줄이더라도 정확도를 제거할 수 있다. 동질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보다 시간, 노력,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대신 층화를 잘 했을 경우입니다. 층화를 잘 했을 때 단순 무작위 추출보다 시간, 노력,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4번 층화 시 모집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틀린 것은 4번. 맞죠? 4번. 53번 층화 표본 추출 또 나오죠. 층화 틀린 것은 1번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 시간, 노력, 비용을 가장 절약할 수 있다. 가장 절약할 수 있다는 아니다. 그죠? 2번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할 때보다 표본의 대표성 높일 수 있다. 왜냐? 확률이니까. 맞죠? 3번 각 소집단에서 뽑는 표본수에 따라 비례, 불비례, 층화 말씀드렸죠. 방법으로 나눈다. 맞죠? 4번 모집단을 특정한 기준 서로 상이한 소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각각의 소집단들로부터 빈도에 따라 적절한 일정 수의 표본을 무작위 추출 맞죠? 확률. 그래서 틀린 건 1번 가장 아닙니다. 가장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가장. 4번 또 층화 표집 단점이 아닌 것은 층화 표집하면 또 확률. 1번 집락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수가 있다. 갑자기 층화인데 집락이 나왔네요. 우리 집락이 뭐죠? 집락은 군집 표집이죠. 아닌 것은 1번. 2번 표본 추출 과정에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든다. 확률의 특징. 맞죠? 표본 추출 이전에 모집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모집단 지식. 맞죠? 4번 발생률이 낮은 경우 표본을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맞죠? 답은 1번. 55번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모집단 학생들의 학년별 구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표집 방법은 학년별 뭐죠? 층화. A학교가 있으면 우리가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층을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층을 나누어서 학년별로. 그래서 우리가 이 1학년은 집단 내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층하는 집단 내 1학년이 다 같이 있으니까 동질. 그죠? 여기도 2학년이 다 있으니까 동질. 3학년도 동질. 그러나 층하는 집단 간에는 뭐죠? 집단 간에는 1학년, 2학년 다르죠. 그래서 여기가 이질.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계속 문제 나옵니다. 층간 내, 층화 내, 동질적이다, 이질적이다, 집단 간, 내, 간 계속 나옵니다. 확실하게 알아주세요. 이렇게 속에 담아두시면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56번 A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할 때 전체 학생들의 전공별 분포, 표본에 추출된 학년들의 전공별 분포가 일치하도록 표본 추출 가장 적합한 방법은 뭐죠?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층화 표집. 57번 A대학 경상학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만족도 조사하려고 한다. 남학생이 800명, 여학생이 200명. 층화를 성별에 따라 층화네요. 층화 표집이네.
남자는 80%, 여자는 20%가 되게 표집한다. 비율이 어떻죠? 남자가 800명인데 80%, 여자가 200명인데 여자 20%. 비율이 같죠? 비율을 같게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비례층화. 비율이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비례층화라고 하는 겁니다. 800명인데 80%, 200명인데 20%. 이렇게 비율이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비례층화. 반대로 비율이 같지 않은 걸 불비례, 비비례, 또 가중표집, 이렇게 용어를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답은 비례층화 1번, 57번에도 1번, 58번 확률 표집의 논리를 적용. 확률 표집의 논리를 적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표집률을 달리한대요. 필요에 따라 표집률을 달리. 같게 하는 게 아니라 달리. 이건 뭐죠? 비비례, 불비례, 가중 같은 말이죠. 다. 그래서 답은 4번. 59번. 다음 상황에 가장 적절한 표집 방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약 900명, 900명이 있네요. 탈북자가 900명. 그런데 가정할 때 이들 탈북자와 일반 시민을 그냥 각각 200명씩 다르게 900명이 맞게 어떤 비율에 맞게 한 게 아니죠. 그냥 일괄적으로 탈북자와 일반 시민을 각각 200명 확률 표집했대요. 통일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려고 한다. 뭐라 그랬죠? 다르다, 일정하지 않다, 비율이 같지 않다. 그럴 때는 가중, 비비례, 불비례. 답은 1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60번. 다음 중 비비례. 다르다는 거죠. 비비례. 비비례 가장 적합한 경우는 비율이 다른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구성이 굉장히 다른 거를 우리가 지문을 찾으면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1번 미국 시민권자의 민족적 특성. 이것이 제일 유력하겠네요. 그죠? 민족적 특성을 보면 우리가 그 시민권자를 보면은 몇 개도 있고 다민족이잖아요. 그죠? 미국이 다민족이니까 히스패닉계도 있고 아시아계도 있고 중동계, 미국 원주민도 있을 것이고 그 층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층의 비율이 아무래도 같을 수가 없죠. 다름으로 우리가 비비례 층화 표집을 가장 적절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 보면은 우리가 1번이 제일 유력하죠. 비비례. 그래서 답은 1번. 61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자주 나옵니다. 층화랑 군집 그림을 그려서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헷갈리지 않습니다. 층화는 A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자, 집단 내는 뭐죠? 동질이라고 그랬죠. 동질. 집단 간에는 이질. 그러면 층화랑 군집은 내용적으로 보면 반대겠죠. 층화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군집은 반대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군집은 우리가 얘를 여기가 서울시, 강남구, 구로구, 강북구. 자, 그래서 우리가 구라는 그 집단 간에는 여기가 동질이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서 강남구로 보면 이질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질적. 그래서 우리가 군집은 모집단을 여러 가지의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군집으로 구분을 처음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항상 안에는 이질적이다. 집단 내에는 이질이다. 집단 간에는 동질이다. 군집. 헷갈리면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외우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층화가 잘 외워진다 그러면 층화 쪽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항상 그려놓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이 같으니까 동질, 1학년, 2학년은 다르니까 이질,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집, 그죠? 군집이죠? 군집이니까 군집간, 군집간에는 뭐죠? 군집간. 동질이죠? 그럼 동질. 그러면 군집 속에 포함된 표현 속에 포함된 집 요소 간에는 뭐죠? 이질. 그래서 동질, 이질. 그래서 답은 2번. 다음에서 62번. 다음에서 사용한 표집 방법은 58개 초등학교 모집단에서 5개 학교를 임의 표집 580개 해서 우리가 5개를 군집을 나누었네요. 군집 5개 학교, 그죠? 1, 2, 3, 4, 5 나누고 선택된 학교마다 또 2개씩 학교로 또 임의 표집 계속 그래서 이걸 먼저 군집을 나눴기 때문에 뭐다? 군집. 그래서 5개를 군집을 벌써 딱 나눠버리죠. 이미 표집하였죠. 그래서 답은 군집 표집이다. 집락 표집이다. 답은 3번. 63번. 군집 표본 추출. 군집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1번. 소집단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 맞죠? 전체 모집대로 목록이 없는 경우에 당연히죠. 없는 경우에는 유용하다. 집락의 특징입니다. 3번. 단순 무작위 표출, 단순 무작위에 비해서 시간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맞습니다. 집락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점이죠. 효율적이다. 4번. 군집 단계가 많을수록 표본 오차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그죠? 커지게 된다. 늘어나게 아닌 커지게. 커지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64번. 또 군집 나옵니다. 군집.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벌써 군집은 뭐죠? 확률이라고 또 머릿속에 생각을 딱 하셔야 됩니다. 확률. 군집 옳지 않은 것은 대규모 조사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죠. 왜냐면 군집을 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단계를 통하여 표집이 이루어진다. 맞죠? 아까 여기 보셨죠? 다단계. 여기 다단계. 계속 다단계로 표집이 이루어진다. 3번. 층화 표집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통계적 효율성이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죠? 층화 표집에 비해 일반적으로 통계적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4번. 목표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을 총망라한 목록을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층화 표집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통계적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군집. 답은 3번. 65번 또 나오고 군집 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군집이 동질적이면 오차의 가능성이 낮다가 아닙니다. 자, 높습니다. 동질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친하다. 친하면 우르르 같이 몰려다닌다. 그래서 오차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전체 모집단의 목록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맞죠? 단순 무작위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군집을 하니까. 맞죠? 특정 집단의 특성을 과대 혹은 과소하게 나타낼 위험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66번. 층화 표집과 군집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층화 표집은 모든 부분 집단에서 표본을 선정하다. 맞죠? 2번. 군집 표집은 모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만
분류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집단으로 한다. 하나의 집단 아니다. 3번 군집 표집은 부분 집단 내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틀렸고 4번 총합 표집은 부분 집단 간에 여기가 뭐죠? 이 동질적이 아닌 부분 집단 간의 이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질 반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 집단 간, 집단 내. 그래서 답은 1번. 옳은 것은 1번. 67번. 충화 무작위 표본 추출과 군집 추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둘 다 뭐죠? 충화 군집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다 맞고 모집단의 모든 요소가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3번 표본 추출 단위가 모집단의 요소이다. 아닙니다. 표본 추출의 단위가 모집단이 아닌 부분 집단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부분 집단. 이거 틀리죠? 부분 집단의 요소이다. 답은 3번. 4번 군집 표집은 충화 표집보다 달리 가급적이면 군집을 이질적인 요소로 한다. 맞죠? 가급적이면 군집을 이질적인 요소로 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 68번. 다음 중 군집 표집의 추정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추정 효율이 어떻죠? 각 집락이 모집단의 축소판일 때 가장 추정 효율이 높습니다. 집락이 모집단의 축소판일 때. 답은 2번. 69번. 다음 중 일정한 특성을 지니는 모집단의 구성 비율에 일치하도록 표본 추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 방법은 답은 할당 표집입니다. 모집단의 구성 비율에 일치하도록 표본 추출, 이거를 우리가 할당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 비확률이죠. 할당은 또 비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70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 서울의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서울시 각 구별 복지관 종사자 비율에 따라 결정된 인원수를 어떻게 했죠? 자기적으로 모집하였다. 그러면 자기적이다. 일단 비확률이다. 그죠? 비확률 표집의 복지관 종사 비율에 따라 했으니까 뭐죠? 할당 됩니다. 그죠? 답은 2번. 71번.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 사회문화, 자연 요인 등의 분류 기준에 따라 전체 표본을 여러 집단으로 구분, 집단별로 필요한 대상을 사전에 정해진 크기만큼 추출했다. 이것은 뭐죠? 우리가 할당이다. 이것은 할당 표집입니다. 72번. 무작위 표집과 비교할 때 할당 표집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비용이 적게 든다. 맞죠? 표집 오차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 아닙니다. 표본 오차가 여기는 비확률이기 때문에 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틀린 거는 2번. 3번. 신속한 결과를 원할 때 사용 가능하다. 맞죠? 할당. 4번. 각 집단을 적절히 대표하게 하는 층화에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자, 할당은 우리가 또 비확률이죠. 비확률. 72번은 2번. 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문제점. 비확률, 또 비확률. 그죠? 1번, 조사자들이 조사하기 쉬운 사례들을 선택하는 경향 맞죠?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의 편견 개입 맞습니다. 확률 표집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할당 표집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맞죠? 다 맞습니다. 4번, 확률 표집에 비해서 시간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뭐죠? 확률 표집.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74번. 특정 지역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 A구역에 4분의 3은 B구역에 분포되어 있고 A구역에 4분의 1, B구역에 4분의 3, A, B 두 지역의 인구 중 60%가 고졸자, 60%, 고졸자 60%. 그 다음에 40%가 대졸자라고 가정한다. 40%. 이들 AB 구역의 할당 표본 표집의 크기를 1000명으로 제한한다면 A 지역의 고졸자와 대졸자는 각 몇 명씩 조사해야 되는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전체는 1000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1000명의 4분의 1 A 구역이 4분의 1이니까 250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1000명의 4분의 1 1000 곱하기 4분의 1 250명 A 구역은 250명이다. 그죠? 그 다음에 B 구역은 1000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750명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B 구역, 그죠? A 구역. 그래서 A는 250, B는 750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250 구역의 고졸이 60%이기 때문에 250, 100분의 60, 그죠? 100분의 60%, 고졸이 60%니까 나누면 이게 150. 그리고 대졸자는 250에 몇 프로라고 했죠? 40%이기 때문에 100분의 40 계산하면 이게 100. 그죠? 그래서 고졸은 150명, 대졸자는 100명.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졸자는 100명, 고졸자가 150명, 대졸자가 100명.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75번.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하기 위하여 16개 시도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5개 연령층, 그리고 연령층에 따른 성별, 할당 표집 나왔죠? 할당 표집은 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할당 표집할 때 표본 추출을 위한 할당 범주는 몇 개인가? 자,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16개 시도, 16개 숫자, 20대부터 60대 이상의 무슨 연령층이죠? 5개 연령층. 그렇죠? 그리고 성별, 남녀. 그렇게 해서 곱하면 되겠죠? 16 곱하기 5 곱하기 2는 160. 그래서 160개다. 이런 거는 쉽습니다. 이거 절대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76번. 우리나라 고등학생 집단을 학년과 성별. 자, 학년, 고등학교입니다. 학년, 성별, 계열별이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구분하여 할당 표본 추출할 경우 총 몇 개의 범주로 구분되는가? 고등학생 몇 학년까지 있죠?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죠? 3개. 성별, 남녀, 둘. 그리고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3개. 그래서 3이 6, 3, 18. 18개. 그죠? 답은 18. 3번. 79번 3번. 77번. 4년제 대학교 대학생 집단을 4년제 대학교입니다. 이번에 4년제 대학교
학년과 성별, 단과대학에 인문사회 있고 자연이 있고 예체능이 있고 기타로 구분했습니다. 구분하여 할당 표집을 할 경우 할당표는 총 몇 개의 범주냐? 자, 4학년이 몇 개죠? 1, 2, 3, 4 1, 2, 3, 4학년 4 성별, 남녀, 둘 단과대학 몇 개라고 그랬죠? 하나, 자연 둘, 예체능 셋, 기타 넷. 그래서 총 4개. 그러면 4, 2, 8, 4, 8에 32. 그래서 총 32개 할당 표집 범주로 나눕니다. 77번에 3번. 자, 다음 어떤 표집 방법에 관한 설명인가? 자, 조사 문제를 잘 알고 있거나 모집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판단 나왔네요. 판단되는 특정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다 나왔죠, 벌써. 예를 들어 휴대폰 로밍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표본, 그죠? 표본을 임의로 선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판단 표집이다. 조사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선정하는 경우, 그걸 우리가 판단 표집이다. 다음은 2번. 79번. 다음 사례에서 사용한 표집 방법은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죠? 경제학 전문 교수에게 100명 설문조사 실시했죠. 그러면 또 임의적으로 판단한 거죠. 경제 전공 교수한테 우리가 설문조사 실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표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0번 판단 표집 나왔죠? 판단 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판단은 뭐죠? 우리가 벌써 비확률, 벌써 머릿속으로 그려놔야 됩니다. 비확률. 1번 비확률 표본 추출 맞죠?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 맞죠? 3번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연구자의 표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쉽다. 4번 연구자가 모집단과 그 구성 요소에 대한 풍부한 사전 지식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틀린 답은 3번. 연구자가 크면 클수록 정확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크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81번 또 판단 표본 추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선정된 표본이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할 경우에 효과적이다. 맞죠? 2번 모집단에 대한 조사자의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표본 맞죠? 모집단이 커질수록 조사자의 표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진다. 맞죠? 조사자의 개입에 한계가 있어 주관이 배제됩니까? 주관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은 4번. 일반화 용이 또 쉽지 않죠?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 82번 어느 커피 매장에서 그 매장에 오는 고객들 대상으로 제품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상품을 개발한 경우 설문조사 표본을 구성하는 과정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매장에 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편하게 우리가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편의 표집이라고 합니다. 편의 표집.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죠. 편하게 우리가. 그죠? 83번 편의 표본 추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편의를 또 뭐라고 떠올려줘? 비확률. 1번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맞죠?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여 모집단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확률이기 때문에 표본 추출로 수집된 자료를 할지라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맞죠? 편의 추출에 의해 얻어진 표본에 대해서는 표준 오차 추정치를 부여할 수 없다. 맞죠?
답은 2번. 84번. 오후 2시부터 4시 서울 강남역 지나는 행인들 중 접근이 쉬운 사람, 대상, 편하게 하는 거죠. 편하게 우리가 신제품에 대한 의견, 당연히 편의 표집이다. 85번. 표집 대상이 되는 소수의 응답자들을 찾아내어 면접하고 소수의 응답자들을 찾아내어 면접. 이들을 정보원으로 다른 응답자가 소개받는 절차 반복하죠. 표집하는 방법은 우리가 눈덩이 표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덩이처럼 점점 아는 사람 뛰어나가는 것을 비유해서 눈덩이 표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86번. 다음 중 불법 체류자,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힘든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아는 사람 통해서 계속 연계, 또 통해서 또 연계, 그런 과정을 우리가 눈덩이 부분 추출이다 하는 겁니다. 86번에 1번. 87번 똑같죠? 불법 체류 이루 노동자 취업 실태 조사, 쭉쭉쭉 조사에 어려웠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소수 응답자를 찾아 면접, 쭉 눈덩이처럼 우리가 하는 조사. 그래서 우리가 눈덩이 표집, 이런 거는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돼요. 88번. 눈덩이 표본 추출에 관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그죠? 자, 눈덩이 하면 또 우리가 뭐 떠올려야죠? 비확률이다. 비확률. 기억, 모집단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 맞죠? 어려운 대상은 표본 추출 적합.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비확률이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연결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할 때 적절한 방법이다. 다 맞습니다. 기억력. 이것 답은 4번. 89번. 표집 오차. 이번엔 표집 오차입니다. 표집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집 오차는 작아진다. 맞습니다. 클수록 오차는 작아진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2번. 표본의 분산이 작을수록 표집 오차는 작아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걸 분산이라고 생각하고 분산이 커질수록 커집니다. 이것도 같은 비례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작을수록 작아진다. 분산이 클수록 표집 오차는 커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3번. 표집 오차란 통계량들이 모수 주위에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맞죠? 4번. 표본의 크기가 같을 때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 집락 표집에서 표집 오차가 작다? 아닙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 집락 표집이 표집 오차가 더 큽니다. 이렇게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답은 4번. 90번. 표집 오차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표집 오차 샘플링 에러라고 하죠. 그죠? 표집 오차.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집 오차는 작아진다. 그죠? 크기가 클수록 작아진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2번. 일반적으로 표본의 분산이 작을수록 표집 오차는 작아진다. 아까 했죠? 분산이 작으면 표집 오차는 작아진다. 비례관계, 그죠? 3번. 표본의 크기가 같을 경우 할당 표집에서보다 층화 표집의 경우가 오차가 더 크다. 아니죠. 할당이 더 큽니다. 3번이 틀린 거죠. 4번. 표본의 크기가 같을 경우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 집락 표집이 더 크다. 아까 했죠. 집락이 더 크다. 맞는 답입니다. 답은 3번. 91번.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과 표본 오차의 수준을 동일하게 하고 싶을 때 표본 추출 방법 중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야 하는 방법부터 큰 거죠. 커야 되는 방법부터 작아도 되는 방법의 순서. 처음에 어떻게 되죠? 커야 되는 건 군집, 그 다음에 단순, 그 다음에 층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단층,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군, 단, 층. 큰 순서입니다. 큰 순서. 큰 순서부터 작아도 되는 방법의 순서이니까 군집이 아무래도 단위가 크니까 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층하는 나누니까 작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단층. 그래서 답은 4번 군 단순층.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2번 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 자, 표집 오차랑 지금 시험에서는 저희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표집, 표본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오차는 반대 줄어들죠. 2번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에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에 발생한 오류다. 맞죠? 2번. 조사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확산되어 모든 과정 아닙니다. 그죠? 네, 틀리고. 4번 조사원의 훈련 부족 뭐죠? 조사원의 훈련 부족 번호 나오는 게 비표본 오차. 여기서는 비표본 표본 오차가 아니죠. 이거는 답은 2번. 93번 표집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우리가 표집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죠? 가능한 표본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줄이기 위해서는 크게 하고 오차는 줄어든다. 반비례. 그죠? 맞습니다. 조사자의 주관적 해석을 삼가한다. 조사자의 주관적 해석, 이거는 뭐죠? 표집 오차가 아니라 뭐죠? 비표집 오차입니다. 2번이 아니죠. 가능한 표본으로 추출될 동등한 기회를 부여. 맞죠? 4번 동질적인 모집단은 이질적 모집단보다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맞죠? 답은 2번 비표본 오차. 2번. 94번 모집단이 충분히 큰 경우 표집 오차에 가장 작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1번 표본 틀, 2번 표본의 크기, 3번 표집 방법, 4번의 분산의 크기. 자, 표집 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가 보면 모집단의 특성, 표본 추출 방법, 관심 추정량, 표본 크기, 모집단의 분산의 크기, 응답률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표본 틀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비표본 오차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표본 오차. 우리가 그러면 비표본은 표본 오차가 아닌 것이죠. 표본 오차. 반대는 표본 오차. 자, 비표본 오차는 조사자의 오류, 조사 설계상, 표본 선정의 오류는 뭐죠? 이건 표본 오차. 이게 맞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조사표 작성 맞죠? 비표본. 답은 2번. 표본 선정은 표본 오차다. 96번 불포함 오류. 설명으로 맞는 것은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 체계가 완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죠? 이것이 불포함 오류입니다. 요거는 정의니까 잘 알아두세요. 2번은 뭐죠? 선정 과정 중 표본 중 일부가 연결이 되지 않아 응답을 거부. 무응답 오류입니다. 무응답. 그죠? 무응답. 3번은 뭐죠? 조사 자체 특성이 생기는 오류와 양자 간의 상호관계 생기는 오류. 이거를 조사 현장에서의 오류. 그죠? 4번은 자료 기록 및 처리상의 오류. 정확한 응답이나 행동을 한 결과 조사자가 잘못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 기록 처리상 오류입니다. 보시고 답은 1번. 97번 표본 추출 오차, 비표본 추출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본 추출 오차의 크기는 표본 크기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맞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표본 추출 오차는 표본 조사와 전수 조사에서 모두 발생한다. 맞습니다. 3번 표본 추출 오차의 크기는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는
함에 따라 감소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전수조사의 경우 비표본 추출 오차는 없으나 표본 추출 오차는 상당히 클 수 있다. 이거 틀린 말이죠. 전수조사의 경우 표본 추출 과정이 없으므로 표본 추출 오차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수조사는 표본 추출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전수조사의 경우는 표본 추출 과정이 없으므로 표본 추출 오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말은 틀린 거죠. 그죠? 4번.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1번과 3번. 이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식이 있는데, 표본 추출 오차 D, 오차의 한계죠. D는 Z 2분의 알파 2n분의 시그마. 자, 이런 공식이 표본 추출 오차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n은 표본의 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실내 구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모분산. 그래서 D는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공식을 외워두시면 이런 지문이 나올 때 우리가 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본 추출 오차의 크기는 표본 크기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표본의 크기죠. 여기 제곱근에 자, 이거와 요는 반비례 관계다. 그렇죠? 반비례. 그러면 모분산하고는 비례 관계죠. 여기는 비례.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지문은 표본 크기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죠? 맞습니다. 지문이. 그래서 3번 보시면 표본의 추출 오차의 크기는 똑같죠? 표본 크기 증감에 따라 표본 크기죠. 증감에 따라 감소한다. 그죠? 이게 감소 반비례니까 똑같은 지문입니다. 내용이. 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1번, 3번은 맞는 지문.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풀 때 편해요. 98번. 표본의 크기도 똑같죠? 표본의 크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허용오차가 클수록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된다? 아니죠. 작아야죠. 아까 풀었죠. 그죠? 문제 공식 대입하면. 자, 2번. 조사하고자 하는 변수의 분산값이 변수는 클수록 어떻게 되는지 크기나 같은 방향. 표본의 크기는 커야 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 3번. 추정치에 대한 높은 순리 수준이 요구될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야 한다. 그죠? 높은 신뢰 수준이 요구될수록 당연히 높아야겠죠. 크기가 커야겠죠. 맞는 지문. 4번. 비확률 표본 추출의 경우 표본의 크기는 예산과 시간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결정할 수 있다. 맞죠? 나머지 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공식을 보면 D, 허용오차 D는 Z 2분의 알파 루트 N 시그마. 그래서 이 공식을 대입한다. 자, 허용오차 클수록 표본의 크기 반대로 작아야 된다. 맞죠?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N. 이걸 N으로 만약에, 자, 요 지문을 한번 볼까요? 표본의 크기에는 허용오차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러면 N이랑
허용 오차는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루트 n z 분의 알파 d 네, 시그마 그죠? 요 공식이 같은 겁니다. 지금 표본의 크기를 앞으로 뺀 거예요. 그 자리만 바뀐 거죠. 그래서 만약에 n개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루트를 우리가 없애야 되니까 여기다 제곱을 해준다. 그래서 n은 분의 d제곱분의 시그마. 그래서 허용 오차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에만 대입하면 양계 문제를 풀 수 있어. 99번 표본의 크기 또 나왔죠. 표본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본의 크기는 전체적인 조사 목적, 비용 감안하여 결정한다. 맞죠? 2번 부분 집단별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본의 수를 작게 하는 대신 무응답을 줄이려고 한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3번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표본 오차의 크기는 감소, 반비례 맞죠? 증가할수록 감소, 반비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법의 경우 표본의 크기와 표본 오차와는 무관하다. 그죠? 답은 2번. 자, 2번이 뭐가 틀리냐면 부분 집단별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본의 수를 늘려 표본 오차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감소. 그래서 무응답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틀린 말. 답은 2번. 100번. 표본의 크기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변수의 수가 증가.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표본의 크기 같이 커야 된다. 맞는 지문. 2번 모집단의 이질성이 크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는 커야 됩니다. 그렇죠? 틀린 지문.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과 시간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친다. 4번 분석 변수의 범주의 수는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아니다. 아닙니다. 요인이다. 결정하는 요인이다. 답은 1번. 101번 표본의 크기 결정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본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다? 아니죠. 조사 결과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표본의 크기 결정. 3. 조사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양은 표본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맞죠? 조사 연구에 포함된 변수가 많으면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변수 많으면 크기 늘어난다. 같이. 맞습니다. 틀린 답은 1번. 변수의 크기는 클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102번. 표본 추출 과정에서 표본 크기의 결정 계속 나오죠. 크기 결정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실내 구간의 크기 맞습니다. 비용 및 시간의 제약 맞습니다. 유의 수준으로 대변되는 정확도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 이런 거는 아니다. 답은 3번. 그래서 우리가 유의 수준이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그 공식에서 허용 오차 공식에서 보면 D는 Z 분의 알파 2M분의 시그마. 여기를 보면 우리가 요 부분이 유의 수준, 요 부분이 유의 수준이다. 그래서 유의 수준으로 대변되는 정확도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표본 크기 결정에.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 103번 표본 크기를 결정 또 나오죠. 고려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모집단의 동질성 맞죠? 네, 모집단의 크기 맞죠? 신뢰도 맞죠? 족도형은 아니고 그죠? 아까도 나왔어요. 그 뒤에서 우리가 신뢰 구하는 뭐였죠? Z 2분의 알파 공식의 허용오차 그죠? 이 부분이 우리가 신뢰 구간이다. 네, 신뢰도 요거 들어갑니다. 족도형은 아니다. 3번.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 또 나오죠.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모집단의 규모 당연히 맞죠. 표본 추출 방법 맞죠. 통계 분석을 기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맞죠. 연구자 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답은 4번. 105번 또 표본의 크기 결정 고려사항 거리가 먼 것 오차의 한계 맞죠. 신뢰 수준 아까 나왔죠. 그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 아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D는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뭐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그죠? 요번이 요거, 그죠? 요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타당도, 신뢰도 들어가고, 오차의 한계, 요거 공식 아니니까 다 정리가 되죠? 타당도는 당연히 아니다. 답은 4번. 106번. 표본 크기, 표집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 자료 수집 방법은 표본 크기와 관련 맞죠?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모수와 통계치 유사성이 커진다. 맞죠? 당연히. 표집 오차가 커질수록 표본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확성이 낮아진다. 이거는 표본 크기가 아니라 표집 오차죠. 우리가 오차가 커진대요. 오차가. 표집 오차가 커질수록 당연히 정확성이 낮아지겠죠. 그냥 읽으면 문장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맞고 그러면 리을 동일한 표집 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 변수가 적어질수록 표본 크기는 커야 한다. 분석 변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비례 적어진다. 그러면 표본 크기는 당연히 작아져야 된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기억니은 디귿이 맞는 지문. 답은 1번. 107번 종교와 계급 두 개의 변수와 각 변수에는 4개의 범주가 있습니다. 4종류의 종교, 4종류의 계급, 10가지 사례가 있다면 표본 크기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종교 A, B, C, D 있죠? 그 다음에 계급이 4가지, 그죠? 4종류 계급, 둘, 셋, 넷,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뭐라고 그러지? 10가지 사례 곱하기 10, 그러면 16 곱하기 10은 160개. 답은 4번. 수고하셨습니다.